문제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원본을 확인해 봤더니 오타가 하나 있어요. 7페이지 6번 문제 18년 교육 행정직 3번에 디귿번을 매몰 비용으로 바꾸세요. 원 문제는 매몰 비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급하게 타이핑하다 보니까 매몰 비용을 암묵적 비용을 잘못 뛴 것 같아요. 7페이지 6번 문제 3번을 총수입 총비용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바꿔야 정확합니다. 수정해드렸고요. 자, 이제 재정과 관련된 문제니까 1번부터 볼까요? 5페이지 1번 문제 2000년 올해네요. 올해 국가직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A, B로 구분했대요. 옳은 걸 고르래요. 세율이니까 A가 뭐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일 것이고 B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가 되겠죠. 1번 부가가치세는 전형적인 간접세니까 B라고 해야 됩니다. B 1번 땡. 2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니까 A라고 해야 됩니다. 2번도 땡. 3번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가 아니라 B보다는 A.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요. 그럼 4번밖에 안 남았잖아. 정답이겠네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즉 간접세보다는 누진 직접세에서 훨씬 크죠. 4번 정답. 자, 근데 2번 문제를 보니까 이건 18년 국가직인데 과세액으로 나와 있죠. 이게 세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나와 있다고. 그럼 이건 뭐예요? 비례세죠. 비례세. 간접세가에 적용되는 비례세입니다. 1번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정답 1번. 2번 보는 순간 바보라고 그랬어요. 1번 정답 확실한데 왜 2번 보냐고. 시간 세이브 해야죠. 시테크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거리로 누진세 방식은 직접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여기가 세액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비례세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뭐가, 세액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뭐가 돼요? 이게 누진세잖아. 그럼 여기 만나는 점 이렇게 그려놓고 비례세, 누진세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세율이 되는 거야. 세율. 자,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누진세율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건 뭐죠? 누진세가 저소득자에 유리하잖아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 비례세율, 간접세. 그 다음에 3번. 이게 해답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분명히 써놓은 것 같은데 빠져 있어. 그럼 이제 같이 풀어봅시다.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단소득 공제는 없다 했단 말이에요. 자,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소득세 부과 방식이 1번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는 2018년에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표 보니까 5, 25, 35, 10, 20, 30 세율만 바뀌었지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모두 누진세율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2008년도 소득에 자 2018년도에 소득세액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가 얼마야? 2018년은 20%니까 0.2. 2는 4. 얼마야? 40만 원인가요? 0.2 400만 원이구나. 400만 원이고. 아니다. 지금 2천만 원 2018년이니까 2천만 원 18면 10%죠. 200만 원이고, 그 다음 2017년은
2017년에 소득세액은 2천만 원 곱하기 0.05 100만 원. 5% 증가했나요? 5% 증가한 게 아니지.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세율은 5% 증가했지. 5%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비교하는 거니까 5%포인트 증가. 5%포인트 증가했고, 세액은 2배 증가했네. 100% 증가한 거죠. 2배. 2번도 땡. 3번. 연간소득이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이제 둘로 쪼개야죠. 2천만 원까지는, 자, 이게 연도별로 달라. 17년하고 18년이 달라요. 17년, 18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천만 원을 2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7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년은 5하고 5%가 0.05, 그 다음에 0.25. 그럼 얼마 나와요? 350. 이게 5, 2는 10. 100만 원인가요? 이게 25니까 250. 합치니까 35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2018년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곱하기 퍼센트가 0.1 곱하기 0.2라고.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0.1이면 200만 원.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합치니까 400만 원. 그러면 얼마 증가한 거예요? 50만 원 증가. 맞나? 세액을 비해 증가, 맞네? 네. 얼마 증가했냐까지 물어본다면 50만 원 증가한 거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볼 필요는 없죠. 시간 전략해야 되니까. 공부거리를 확인해 보자고요.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2018년 소득세액은, 자, 18년에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을 어떻게 나눠야죠? 먼저 2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 여기다가는 2018년 세율을 적용하면 0.1, 0.2, 0.3.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자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3번 정답을 끝났으니까. 이게 100만 원. 이게 2, 3은 600만 원. 300만 원. 합치니까 1000만 원. 이고. 연간 소득이 여기 200이구나. 6. 1100이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 2천만 원은 그냥 2018년 얼마지? 10%. 그럼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소득세액이 몇 배 차이 나요? 5배? 5배? 5.5배? 그러죠? 5.5배. 3배가 아니죠. 5.5배. 네? 어디서 잘못했나요? 어디요? 18년도가 네, 18년도 세율을 보면 10%, 20%, 30%니까 30%가 0.3이잖아요. 이 사람이 6천만 원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과표가.
2천만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2천에서 5천만 원까지니까 3천만 원은 20%. 그럼 5천만 원에서 이제 1천만 원 남았잖아요. 5천만 원은 30%. 오케이? 됐죠? 이게 19년 지방기인가요? 작년 지방기구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뒤에 있나? 됐죠? 요 정도로. 다음에 이제 단원변 문제 풀이할 때는 이 기출문제 이후에 예상 문제라든가 변형된 문제라든가 많이 풉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단원까지가 맞춰졌고요. 이제 3단원 갑니다. 진짜 중요한 단원이죠. 3단원. 자, 제목이 시장과 경제활동이죠. 시장과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은 다른 말로 경제생활. 근데 이거 이미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재화나 용역을.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지출하는 일련의 활동. 이게 경제활동, 경제생활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뭐가 붙었냐면 시장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 시장은 경제 주체가 만나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경제 주체인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 만나는 추상적인 공간인데 여기서 경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 대상이 뭐냐? 거래 대상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파는 힘이 작용하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그래서 거래가 흥정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건 생산 요소 시장이건 이제 어떤 경쟁 관계냐? 경쟁이 어떤 상태냐? 이걸 가지고 따져보자고. 그런데 경쟁을 할 때 소비자의 파워하고 이제 생산자의 파워로 나눠지는데 어떤 시장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시장이든지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해됐나요? 대한민국에 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자예요. 물건을 살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공급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경쟁 관계가 정해지겠네요. 공급자도 수요자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쟁 관계에 따라서 이 말을 바꾸면 공급자 수에 따라서 시장은 나눠져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완전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불완전 경쟁시장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불완전 경쟁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여러분 눈에 익는 시장은 눈에 익은 시장은 독점시장과 과점시장이죠. 묶어가지고 독과점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과점시장하고 얘하고 2대2로 이제 성격이 나뉘네요. 어떻게 달라요? 얘하고 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얘들은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얘들은
경쟁을 하는 시장이에요. 얘들은 경쟁이 없어. 비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시장하고 비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는 뭐냐면 이거냐? 이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쟁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누구나 시장에서 공급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물건 받을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다고, 시장에. 그런데 독점 시장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나 전력 시장인데 이건 시장에 함부로 지지 못해요. 엄청난 자금도 필요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못 들어갑니다. 과점 시장, 이건 공급자가 적을 과자입니다. 몇 안 되는데 이를테면 TV에 광고 나오는 모든 공산품 시장이 과점 시장이거든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장에 진입했다가 쌍코피 터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의 이건희가 평생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잖아요. 자동차 산업 들어갔다가 쌍코피 터져버렸죠. 손 떼었잖아요, 이제. 시장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은 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독점 시장이 특히 제한이 강하겠죠. 매우 제한적이고, 과점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잘못 들어갔다가는 쌍코피 터진다.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능력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굳이 찾아본다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사례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금융시장, 외환시장, 일부 곡물시장, 증권시장. 굳이 따져본다면 이 정도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왜 그런가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거리 형성된 시장이라고 그랬죠. 단거리 형성된 시장.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집, 노래방. 또 뭐가 있어요? 또 뭐지? 미장원, 주유소. 이런 것들. 가는 집만 가지잖아요. 식당.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전력, 전기, 수도. 과점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 대부분의 공산품 시장이에요. 텔레비전 시장, 냉장고 시장, 자동차 시장, 이런 것들이 공급자가 몇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생산물 시장이든 생산 요소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경쟁 관계는 공급자 수로 따지는 거예요. 왜? 수요자는 다 공통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공급자에 따라서 완전 경쟁은 공급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소비자들이 독점적으로 찾아가는 집이 있어요. 독점적으로 찾아간다. 이게 단거리 형성된 시장이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사람. 과점 시장은 10손가락 안에 있어요. 이 정도. 많으면 3개, 15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셀 수 있을 정도의 소수가 공급하는 게
과점 시장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우리 책에는 64페이지 있어요. 64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건 공통점이다. 어떤 시장이든지 이건 공통점이에요. 수요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건 어느 시장이든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자도 수요자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 많아. 불특정 다수. 그러면서 상품이 똑같아요. 이런 시장이 어디냐고. 여러분, 뭘 예로 들을까? 선풍기 시장만 보더라도 선풍기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품의 질이.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어때요?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다 똑같지? 우리나라 돈이잖아. 우리나라 돈 다 똑같잖아요. 서울에서 쓰는 돈하고 부산에서 쓰는 돈 다르지 않잖아요. 상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첫째, 상품의 질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그다음에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도 삼성전자 주식은 서울에서 삼성전자 주식이나 부산에서 삼성전자 주식이나 똑같잖아요. 네? 액면가도 똑같고 이제 거래되는 것은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똑같은 물건의 상품이 팔릴 때 일가의 법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야 돼. 서울에서 가격하고 부산에서 가격이 다르다면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고. 자, 다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질이 일단 공급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질이 다 똑같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요. 5만 원짜리 지폐 신사임당 그 가격 얼마야? 5만 원이잖아. 5만 원. 그건 액면가고 5만 원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걸 우리는 금리라고 해요. 금리. 이자율이라고 해요. 근데 금리는 은행에서 정하죠. 한국은행에서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은행에서 거기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금리가 똑같아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서울 금리하고 청주 금리가 다르면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매우 힘들지만 굳이 하면 그냥 억지로 한번 맞춰본다면 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자 몇 사람이나 공급자 몇 사람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못 줘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순응해서 소비 활동하거나 생산 활동할 뿐이에요. 가격 순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 활동하면 되는 거고 생산자는 생산 활동하면 되는 거지. 소비자가 파워를 압력을 놔가지고 가격을 오르거나 내린다거나 생산자가 힘을 행사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야 완전한 시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은 첫째, 상품 비율이 똑같아야 돼. 둘째,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져야 돼요. 셋째, 소비자나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나 생산자는 오로지 시장 가격에 순응해서 경제활동할 뿐이에요. 가격 순응자. 원어로는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불러요. 프라이스를 받아들인다.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정보는 어때요? 완벽하겠죠? 그래 완전 경제시장이지. 소비자도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가격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정보 대칭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가격이나 비가격 경쟁은 없어요. 가격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에 따라서 소비나 생산활동 하면 되는 것이지 가격을 막 누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하나고 품질도 똑같으니까 가격이나 비가격 경쟁이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아까 나왔었지? 금융시장, 위환시장, 증권시장, 일부 곡물시장.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변형된다고. 이게 이제 찌그러진다고. 이게 완전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찌그러들면 이제 이런 모습의 시장이 하나 나타나요. 공급자 다수인데 이 중에 소비자들이 얘만 찾아가서 거래를 해. 얘만 찾아가서. 이게 경제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단골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단골이 형성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요 독점적이에요. 소비자가 단골이다 이 말은 수요 독점이에요. 수요 독점. 아까 독점 시장 공부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 독점 시장은 공급 독점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독점은 수요 독점이에요. 소비자가 나는 이 집 물건만 살 거야. 나는 이 집 음식만 먹을 거야. 왜? 내 입맛에 딱 맞아. 나는 이 집에 가서 머리를 깎을 거야. 왜? 이 미장원이 나한테 딱 맞아. 나는 이 집에 가서만 옷을 살 거야. 왜? 이 집 옷이 나한테 취향이 맞아.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장이 식당, 또 뭐가 있어? 병원, 동네 의원, 그다음에 또 뭐 옷가게, 미장원, 주유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주유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EBS 교재도 이걸로 문제로 만들어 놓았던데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차를 처음에 사가지고 그 기름을 넣을 때에는 그 계기판을 보면 그 풀로 딱 찼을 때 왠지 모르게 포만감을 느껴요. 나도 모르게 막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넣을 때는 창문을 탁 열고 목에다 힘 딱 주죠. 만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나요? 만다! 그때는 이제 만다 할 때는 창문도 많이 열어. 만다! 그런데요,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는데, 만딱으로 채워가지고 나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만 채워야 연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보에 가니까 만땅이 손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7만원어치 되니까 3분의 2가 채워지더라고요. 7만원어치만 더요. 7만원. 그 다음부터는 문을 반쯤 열고 7만원 그래서. 그러면 나의 소비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소비 형태가 처음에는 만땅 뭘 고정시켰어요? 자, 여기 가격,
수요량이잖아요. 네? 수요량. 나는 뭘 고정시켰죠? 퀀티티를 고정시켰잖아요. 가격이 얼마든 나 상관 안 해. 꽉 채워. 40리터 주유통이면 40리터 채워라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 가격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수요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옵니다. 이러한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이때 이 수요 곡선은 탄력도가 제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가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내가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 바뀌었잖아. 만땅에서 뭘로 바뀌었어? 7만원어치만 넣으세요. 이거죠? 그러면 7만원어치만 넣어서 했으니까 기름값이 비싸면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 거고, 예? 기름값이 10% 오르면 들어가는 양은 10% 줄어야겠지. 7만원어치 넣어야 되니까. 기름값이 10% 내리면 10% 늘어나겠지. 왜? 7만원어치만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는 뭐가 일정해졌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일정해졌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일정한 경우의 수요 곡선은 45도선입니다. 45도선. 45도선은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가격이 이만큼 갈 때 수량도 똑같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면적은 항상 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항상 같아.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표정들 보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인데 지금 몰라도 돼. 지금 예습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걸 미리 한번 맛만 보는 거야. 이런 수요 곡선을 우리는 탄력도가 1이다 얘기하고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들어봤어요?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자, 다시. 주유소는 어떤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내가 가는 주유소마다 어떤 집은 새 차를 잘해주고 어떤 집은 쿠폰을 줘가지고 상품을 주고.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그 주유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집만 가진다고 주유소도. 그래서 단거리 형성되는 이른바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공급이 독점적이다, 수요가 독점적이다. 수요가 독점적인 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주유소에서 물건을 살 때 만땅 이렇게 소비량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만원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즉 소비 지출액, 주유소 입장에서는 판매 이익이지. 소비 지출액을 정해놓고 소비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바로보다 그 사람이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야.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만땅! 1억이라도 만땅! 공짜도 만땅! 가격에 영향 안 받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탄력도 있어야겠지? 그건 지금 몰라도 돼. 시험 문제에서 이게 완전 비탄력하고 단위 탄력,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고.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잘 나와서 지금 먼저 맛 한번 보여드렸어요. 먼저 맛 한번 보여드렸다. 그래서 소비액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탄력도가 1이야. 단위 탄력적이야. 즉 10% 오르면 10% 수량을 줄이면 되고 10% 내리면 수량을 10% 늘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항상 일정해요. 이런 소비자를 단위 탄력적인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탄력도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탄력도가 1인 사람이 있고 0인 사람이 있구나. 두 개나 알았네요.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활용할 거야. 이거 시험지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미리 한번 예습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단거리 형성된 가격, 아주 시장. 자, 그러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 있겠지. 자, 비교 형식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씩 이제 비교해봐. 어떻게 찌그러지는가 보자고.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게 원판이야. 근데 이 원판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찌그러집니다. 늙어가. 어떻게 늙어가는가 보자고. 자, 첫 번째. 상품 질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은요, 동질 다르다면 이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질적인 거죠.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어제 제 사담입니다만 어제 점심을 우럭 가지고 조림인가? 우럭 조림을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대. 우럭하고 무하고 시래기 비싸더라고. 24,000원이야 1인분에. 누가 사줘서 먹지 내 돈 주고 못 먹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예약을 안 받아. 거기 밖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또 가고 싶어. 너무 맛있었어요. 보통 저 밥 많이 안 먹거든요. 한국에 좀 먹는데 3공기나 먹었어요. 차별화 때문에. 그래서 단골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지에서 만약에 상품의 차별화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독점적 경쟁시장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일물일가 법칙 적용될까요? 안 돼요. 여기에서는 상품 차별화와 더불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은 오직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되고, 따라서 여기서는 공급자가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프라이스 메이커, 가격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 일물일가도 적용 안 되고 가격 수능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가격 설정. 그러면 보세요. 소비자가 가격을 정해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잖아. 그럼 비싸게 결정할까? 싸게 결정할까? 당연히 비싸게 결정하지. 그럼 누가 피해봐? 소비자가 피해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소비자가 봉이야. 소비자가 피해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입하는 거는 우리 지도 나가면서 공부합니다. 최저 가격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최고 가격으로 개입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 요거까지 했고 시장 정보는 어떨까요? 시장 정보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그 우럭 조림집 알아요? 모르죠? 나는 알잖아. 아는 사람만 안다고. 단골집. 불완전해.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요. 정보 비대칭.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다른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가 없다고 그랬죠. 상품 차별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럭 요리라도 다 달라. 그럼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먹어봤어요? 뭐 송탄도 부대찌개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의정부 부대찌개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그 스레트 집이 막 기울어져가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드르륵 해가지고 들어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노인네들이 그냥 그 위생적으로도 봐도 아이고 여기서 먹어야 되나 할 정도야. 그런데 그 간판도 막 찌그러져가지고 오뎅 식당이야. 간판이. 그다음 오뎅 파는 집인 줄 알았어. 친구가 데리고 가길래. 그러니까 오뎅 파는 집이 아니라 그게 의정부 최초의 원조 부대찌개 집이라고. 지금 가보세요. 빌딩 졌습니다. 오뎅 식당. 그리고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뎅 식당만 사람이 바글바글 줄 섰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삼겹살집 하는 사람, 통닭집 하는 사람들이 저기 장사 잘 되네 하니까 다 너도 나도 부대찌개 있고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고 맛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어.
맞아, 표준화가. 그러니까 이 단골이 형성되고 나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라진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이 흐르다 보면 맛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장 지배력이 예전 같지는 못하다. 그래서 초과 이윤은 사라지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은 사라지고 정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소개하냐면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라진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비가격 경쟁이 있을까 없을까? 가격 비가격 경쟁 치열하죠. 서로 단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가격 내리기도 하고 품질 개선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하고 치열합니다. 이거 칠판이 좀 좁아서 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독점적 경쟁시장 사례. 단골집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식당, 주유소,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주유소, 동네 의원, 미장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독점적 경쟁시장의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단 하나뿐이에요. 혼자 공급하고 사는 사람들 이 한 사람한테만 사야 돼요. 이게 무슨 시장일까요? 독점 시장이겠죠. 독점 시장. 자, 독점 시장은 자, 비교해 보세요. 상품의 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동질적이겠죠. 왜? 공장이 하나니까. 공장이 하나니까 동질적이에요.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소유자랑 공급자가 모두 가격 수능자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도 공급자가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가격 설정자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본다? 당연히 소비자. 소비자가 피해보겠죠. 그 다음에 시장 정보. 이것도 비대칭이겠죠. 그 다음에 가격 비가격 경쟁. 없겠죠? 대신에 여기서는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오라. 여기 상품 차별화가 있었잖아요. 상품 차별화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 떠올라야 되고 가격 차별화하면 독점 시장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전기를 사러 들어볼까요?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수도요금도 공업용 수도요금, 가정용 수도요금, 교육 수도요금 다 달라요. 가격 차별화. 그러니까 가격 차별화 독점 시장. 상품 차별화 독점적 경기 시장.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다 됐고 마지막 사례. 독점시장 사례. 전기시장, 수도시장.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전기, 수도. 철도도 있나? 철도? 지하철 말고. 국철 말이에요, 국철. 지하철은 1호선에서 몇 호선? 9호선 다르잖아요.
1호선, 4호선 다르고 9호선 다르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나뿐이었는데 공급자가. 얘는 공급자가 셀 수 있는 소수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셀 수 있는 소수야. 그래서 얘들 중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과점시장이에요. 그럼 과점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과점시장. 첫째. 상품의 질은 어때요? 대부분의 책에서는 동질 또는 이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동질적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이질적인 거가 많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승용차도 다 성능이 다르잖아요. 화장품도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공급자가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볼까요? 당연히 소비자가 손해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전부 공급자가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시장 정보 당연히 비대칭적이죠. 한쪽은 아는데 한쪽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과 비가격 경쟁도 여기는 매우 치열하겠죠. 공급자가 몇 안 되니까 팍 터지게 싸웁니다. 매우 치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격 차별화보다는 과점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공급자들이 끼리끼리 뭉칩니다. 교복업체 가격 담합. 그래서 공급자가 몇 안 되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조금만 만들어서 시장 가격 좀 올리자. 가격을 똑같이 5%만 올리자.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카르텔이라고 표현하죠. 카르텔. 담합이 나타납니다. 담합. 카르텔, 담합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과점시장이에요. 자, 이러한 과점시장은 사례가 어디? 사례. 대부분의 너무 많아서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TV에 광고되는 모든 재화시장이 과점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V 광고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너무 많죠? 광고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건가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제 친구 중에 제약회사 원가 분석 컨설턴트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피로회복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피로회복제가 바카스와 우루사랍니다. 바카스와 우루사. 바카스 순수한 약의 원가 3원. 우루사 순수한 약의 원가 8원. 합치면 11원입니다. 11원어치 먹고 피로 풀릴까요? 플레시보 효과입니다. 우루사. 바카스. 피로 풀렸. 1,000원이면 하던가? 1,500원이던가. 예전에 1,000원 주면 우루사로 바카스를 받았대. 11원어치 받고 피로 회복 안 됩니다. 근데 바카스가 효과는 있긴 있는가 봐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 한 분은 바카스 한 병을요, 하루 종일 마셔요. 다 마시면 취한대요.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수업 끝나고 나서 살짝 한 모금 마시고, 또 1시간 끝나고 또 살짝 한 모금, 그러더라고요. 바카스 저를 한 번에 먹어보거든요. 딱! 하고 딱! 나 그런데, 음료수 있습니다. 단속 나오대요. 바카스 마셨더니, 단속 대상은 아닌데요. 이거 나옵니다. 뭐 드셨어요? 아직 음료수 마셨습니다. 어떤 음료수요? 바카스. 바카스 나오니까요. 차 타기 전에 웬만하면 마시지 마세요. 제가 그거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나누면 시장은 두 가지였어요. 이론적인 시장과 현실적인 시장. 이론적인 시장이 완전경제적인 시장. 원판. 이데아계,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계의 세상이야.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시장이고, 나머지가 불안적 경제 시장이야. 이게 현실적인 시장이에요. 독점적 경쟁, 독점, 과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경쟁 시장으로 묶고, 그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비경쟁 시장으로 묶어서 구분하기도 해요.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다? 누구든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비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다? 매우 제한적이다. 시장 진입과 탈퇴가. 그 각각의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차이점 다 소개했어요. 이걸 우리 책에서는 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65페이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거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한번 소개한 적은 있죠?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 음수면 보완제. 이건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재화 공부할 때. 이건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변동이 되고, 어떻게 규제가 되는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5분 후에 정리합시다.